자, 그 저장 유형 지정자 익스턴하고 이제 스태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 자, 익스턴이라 아까 우리가 오토나 레지스터 저장 유형 지정자는 그 로컬 변수에만, 즉 지역 변수에만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오토는 생략되고 레지스터는 거의 안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의 사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익스턴이나 그 스태틱이라는 그 저장 유형 지정자는 글로벌 변수에도 붙을 수 있고 지역 변수에도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변수의 속성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아주 특이한 특성으로 바꿔버리는데 그걸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자, 예를 들어서 익스턴이라는 변수를 먼저 이제 알아보겠는데, 익스턴은 이제 익스터널, 즉 외부에 바깥에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개의 파일이 있다고, 익스턴 1.c와 익스턴 2.c가 있다고 해봐요. 이게 이제 억지로 만든 겁니다. 뭐 꼭 이런 프로그램 할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 저장 유형 지정자 익스턴을 붙이는 케이스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int x하고 선언했죠. 이거는 메인 함수 블록 바깥에 있으니까 글로벌 변수겠죠. 그 요거 선언된 밑에 있는 함수가 다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int y하고 선언했는데 얘는 앞에 익스턴을 붙였죠. 그 다음에 int z 했는데 또 익스턴이 붙었죠. 자, 이건 뭘 의미하고 있냐면, 요 y라는 변수는 내가 선언한 게 아니다, 다른 데에 있는 변수를 내가 사용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즉 뭐냐면 int x는 요 익스턴 1.c에서 자기가 선언을 한 거예요. 자기가 쓰겠다라고. 그러나 int y, int z는 익스터널을 앞에 붙여가지고 선언한 거는 내가 선언한 변수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이 익스턴 1.c에 없고 다른 파일에 선언되어 있는 변수거나, 아니면 이 뒤에 있는 함수 블록 바깥에 있는 다른 전역 변수다, 이런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요 전역 변수 요거는 맨 앞에 여기 선언되어 있고 함수 블록 바깥에 있지만, 얘는 int y는 함수 블록 바깥이지만 요 메인 함수 뒤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y를 쓰고 있죠. 메인 함수에서. 그렇지만 익스턴 int y 해가지고 지금 요 파일 바깥에 있든지, 아니면 지금 요 함수 메인 안에 다른 곳에 있다, 뒤편에 있다라는 것을 그 알려주는 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근데 이런 형태로는 안 쓰고, 보통은 요 파일, 즉 익스턴 1.c 다른 이 아닌 다른 파일에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요 z 같은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익스턴 인트 z 요거는 뭐냐면 익스턴 2.c라는 파일에 이렇게 선언되어 있죠. 프로그램은 없이 그냥 여기에 선언된 변수, 즉 내가 선언한 게 아니고 다른 파일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선언한 변수를 내가 가져다 쓰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x는 110, y는 20, z는 30, 이렇게 x, y, z를 다 사용하고 있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x는 내가 선언한 글로벌 변수를 쓰는 거고, y는 요 뒤에 있는 걸 갖다 쓰는 거고, 이 익스턴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걸 안 해놓으면 오류가 나옵니다. 컴파일 오류. 그 다음에 z는 30은 내가 선언 안 했지만 익스턴 2.c에 있는 걸 갖다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익스턴 1.c와 익스턴 2.c를 컴파일하면서 나중에 링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링크할 때 z를 갖다 씁니다. 여기다 갖다서 연결시키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익스턴이라는 얘기는 그 글로벌 변수 앞에 익스턴이 붙게 되면 그 변수는 내 파일에 없는 변수이거나 내 요 함수 뒤에 있어서 사용하는 선언된 전역 변수다라는 걸 의미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다른 파일에 있는 변수를 가져다 쓸 때 내가 적이 아니고 다른 파일에 있다라는 걸 의미할 때 익스턴을 쓰는 게 보통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요 지역 변수를 선언할 때 요 지역 변수 앞에 익스턴 인투 x 했죠. 요 익스턴 인투 x는 요 지역에 있는 변수가 아니고 요 블록 바깥에 있는 변수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인트 요 글로벌 변수를 인트 x를 의미하는 거죠. 앞에 있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선언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서 x를 쓰게 되면 요 int x를 갖다 쓰는 거기 때문에 굳이 int x가 익스턴에 있다라고 함수 바깥에 있다라는 것을 선언 알려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 그래서 이건 불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짓은 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익스턴의 의미를 여러분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용한 것 뿐입니다.
즉 요 extern into y, extern into z는 컴파일러에게 변수가 다른 장소, 즉 요 파일의 바깥 외 다른 파일에 있든지 그 뒤편에 있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이 바인딩이라고 그러는데 연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장소의 변수들을 서로 매핑 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external binding, 그 다음에 internal binding, no binding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external binding은 이제 그 외부에 있는 변수와 외부와 연결된다는 의미고, 내부 연결은 내부 바인딩 돼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딱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의 인터널 바인딩, 내부 바인딩 시켜주면. 그죠? 노 바인딩은 바인딩이 아무데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다 갖다 쓸 수 있다. 보통 전역 변수가 이제 이런 무연결 상태이죠. 그래서 이런 바인딩은 전역 변수만이 이걸 연결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이럴 때 이제 연결은 스태틱 지정자를 사용한다. 스태틱이라는 그 저장 유형 지정자를 사용한다. 그래서 스태틱이 붙게 되면은 있으면 스태틱이 붙으면은 내부 연결이고 스태틱이 없으면 외부 연결이다.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걸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죠. 자, 연결은 이제 익스턴이나 스태틱하고 전역 변수 앞에 스태틱을 붙이는 경우 이제 우리가 예제를 보는데 예를 들어서 링키지 1.c 이제 두 개의 파일이 이렇게 있다 쳐봐요. 여러분들 이제 다중 소스 이제 두 개의 소스 파일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컴파일하고 연결해서 링킹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기계어를 만들어낼 텐데, 자 여기서 이제 int all files 이제 이런 게 선언해놨죠. 그리고 메인 함수 있죠. 그리고 여기 링키지 2.c에는 그 서브라는 이제 함수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자 이래놓고 int all files니까 이거는 그 전역 변수죠. 전역 변수인데 다른 파일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링키지 1.c에 선언된 int all files는 여기 링키지 2.c에서 이 all files라는 변수를 쓰려면은 외부에 있는 변수를 내가 갖다 쓰겠다. 이래서 external 선언해 주면 되죠. 그래서 all files 선언하고, 그럼 요거는 내가 선언해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링키지 2.c가 아닌 다른 파일, 즉 말하자면 링키지 1.c에 있는 변수를 갖다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서브라는 함수에는 그 변수를 갖다 쓰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서 그래서 이건 노 연결 아무데나 다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stat int this file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했는데 글로벌 변수 선언한 거죠. 전역 변수. 근데 그 앞에다 스태틱을 붙였죠. 스태틱을 붙이고 그 다음에 서브라는 함수, void 서브라는 함수는 내가 여기서 요 링키지 1.c에는 지금 정의가 안 돼 있죠. 안 돼 있지만 다른 파일에 선언되어 있는 함수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내가 갖다 쓰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extern을 붙였죠. 이렇게.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전역 변수에 extern을 붙여도 좋고 함수에다 대고 extern을 붙여도 동일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는 서브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씁니다. 서브는 다 여기 없어요. 없지만 링키지 2.c에 선언되어 있죠. 그래서 extern 서브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외부에 있는 파일에 선언된 거를 갖다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브라는 함수를 이렇게 적어도 컴파일 오류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printf all files 하고 이제 찍어주고 이제 끝내는 거죠. 그럼 서브를 호출하면은 서브에서는 all files를 10으로 집어넣죠. 그러니까 all files 값이 뭐가 돼요? 10이 되겠죠. 10이 돼서 여기서 프린트하면 이렇게 10을 프린트하게 됩니다. 자, 근데 static하고 int this file 이래놨죠. 자, 여기선 this file을 안 썼죠. 자, static을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글로벌 변수에 이렇게 static을 붙이는 경우가 있고 지역 변수에 static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글로벌 변수에 붙이면은 요 this file이라는 정수 타입의 변수는 요 링키지 1.c라는 데서만 쓴다. 딴 데서는 못 쓴다는 얘기. 즉 이 링키지 1.c에서 사용이 한정되고 다른 외부 파일에서는 쓸 수가 없는 전역 변수다. 이런 뜻이에요. 이 all files는 이 스태틱이 안 붙었기 때문에 링키지 2에서 이렇게 external 선언해서 갖다 쓸 수가 있지만 이 스태틱이 붙으면은 요 링키지 2에서 링키지 2.c에서 extern하고 그 int this file 이렇게 갖다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태틱이 붙으면은 다른 외부에선 전혀 그 변수의 존재를 모릅니다. 즉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익스턴 붙인다고 해서 갖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죠? 즉 현재 소스 파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역 변수지 다른 파일에서는 이 전역 변수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이거 중요하면 잘 알아두세요. 이런 경우가 이제 뭐냐면 데이터 추상화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즉 감추기 위해서, 즉 정보 인포메이션 하이딩, 정보 은폐하는데 이제 이런 기법을 씁니다.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 int all files는 extern을 통해서 다른 외부 파일하고 바인딩이 돼요. 그러나 저 int this 파일은 스태틱이 붙었기 때문에 바인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 파일 안에서만 사용이 한정되고 외부에서는 전혀 존재를 모릅니다. 자, 이 스태틱이라는 걸 이제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이 스태틱은 지역 변수에도 붙일 수 있고 전역 변수에도 붙일 수 있고 함수에도 붙일 수 있습니다. 이게 스태틱이 전역 변수에 붙으면 지금 앞에서 예에서 봤죠. 그 예서처럼 전역 변수에 스태틱을 붙이는 경우는 파일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하고 파일의 외부에서는 그걸 참조할 수가 없어요. 즉 익스턴을 붙인다 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즉 바인딩을 허용하지 않고 파일 외부에서는 전혀 액세스할 수가 없는 그런 변수를 만들고 싶을 때, 즉 비밀로 하고 싶은 변수 같은 것들은 보통 스태틱을 붙여서 그 파일 내부에서만 사용을 한정하고 있죠. 이런 게 나중에 그 추상 데이터형 구현 시 사용됩니다. 이 추상 데이터형의 이제 중요한 거는 정보 은폐, 인포메이션 하이딩. 요것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기능을 얘가 해줄 수 있는 거죠. 스태틱이라는 저장 유형 지정자가. 그 다음에 스태틱에 함수를 붙여도 같은 의미를 가져요. 함수 앞에 스태틱을 붙이는 경우 그 파일 내부에서만 호출 가능하고 파일 외부 다른 파일에서는 그 함수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호출도 못해요. 그래서 바인딩이 되질 않습니다. 익스턴을 붙여도 안 돼. 익스턴을 붙이면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함수의 분야, 전역 변수의 분야에 따라서 붙던 똑같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돼요. 자, 그런데 지역 변수에 스태틱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지역 변수에 스태틱을 붙이게 되면은 아까 우리가 지역 변수 자체는 그 블록 내부에 선언되는데 그 블록이 스타트하면 생성이 되고 블록이 끝나면은 사라진다, 없어져요, 변수 자체가. 그래서 오토 저장 유형자 지정자가 생략은 돼 있지만 오토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 스태틱을 붙여버리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속성이 지역 변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블록이 스타트 되면은 그건 스택의 변수 저장소가 잡히질 않고 메인 메모리에 저장소가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블록이 시작되면 이제 생성이 되고 그 끝나더라도 소멸되지, 즉 없어지지 않고 그 블록이 끝날 때까지 그 생존 시간,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그 메인 메모리에 잡히면 프로그램이 스타트해서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 값을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된 값도 그대로 유지된다. 우리가 스태틱이 안 붙은 지역 변수는 그 블럭이 호출되면 그때 생성이 되면서 그 값 동작을 하고 끝나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값이 바뀌어봐야 하나도 변환 값은 그 유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변환 값을 유지시키려면 지역 변수 앞에 스태틱을 붙여주면 돼요. 자, 그래서 스태틱 앞에 지역 변수를 붙이면 어떻게 달라지나 하는 걸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그 이제 요 함수 원형 선언했죠, 이렇게. 그래서 메인 뒤에 이렇게 함수를 선언했죠. 자, 그래갖고 서브라는 함수를 이제 이렇게 쓰겠다는데 이 서브라는 함수를 0에서 2까지니까 3번 호출하죠. 자, 3번을 호출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int auto count 요거는 이제 지역 변수로 선언한 거죠. auto count 이제 auto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서브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그때 생성이 돼서 초기화, 0으로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 사라져요. 자, 근데 스태틱 카운트라는 변수를 하나, 지역 변수예요. 이것도. 그런데 앞에다가 스태틱을 붙였죠. 스태틱을 붙이면 일단 0으로 초기화 시키면서 스태틱을 해버리면은 초기화가 한 번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초기화 그 원래 값을 그대로 유지해요. 함수가 몇 번 호출되더라. 처음 호출될 때만 초기화되고 그 다음부터는 변환 값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데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 변수 앞에 스태틱이 붙이면 속성이 이렇게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전역 변수 앞에 스태틱 붙은 거하고 지역 변수 앞에 스태틱 붙은 건 완전히 그 속성이 달라요. 자, 그래가지고 보면은 오토 카운터는 이거 지역 변수죠, 그냥. 그래서 하나 증가시키면 여기서 1이 됩니다. 스태틱 카운트도 증가시키면 1이 되죠. 서브를 한번 부르면. 자, 그래서 오토 카운트를 찍으면은 이렇게 1을 찍어요. 그 다음에 스태틱 카운트도 처음에는 1을 찍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포루프 한번 또 들어가서 이제 두 번째 포루프가 돌면은 오토 카운터는 이제 없어졌어요. 여기서 없어졌기 때문에 또 새로 생성되면서 0으로 생성돼요. 그래서 오토 카운터는 그대로 또 1이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돌 때도. 그러나 스태틱 카운터는 1이 된 걸 그대로 유지를 해요.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는 또 초기화 안 되고, 그 초기화되지 않고 요 원래 그 전에 있던 값 1을 유지하면서 여기서 증가시키니까 2로 갑니다. 그래서 찍으면 얘는 오토 카운트 1 찍지만 스태틱 카운트는 2를 찍어요. 자,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리고 스태틱 카운터는 2가 그대로 유지되고 오토 카운트는 사라져요. 다시 없어져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포루프가 또 한 번 들죠. 이제 세 번째 포루프 돌면 또 이때 오토 카운트가 생성이 되면서 0이 되고, 그러면 요거 하나 증가시키면 그대로 1이 되고, 스태틱 카운터는 초기화는 한 번 처음에 부를 때 끝이고 그 다음부터는 그다음 그 직전 값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죠. 그래서 2가 유지되면서 얘는 여기서 또 1을 찍지만 여기서는 이게 하나 증가해서 3이 돼서 3을 찍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역 변수 앞에 스태틱이 붙으면 이제 스태틱 로컬 베어리블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 변수가 정적 변수, 스태틱 변수가 되어서 원래 직전 값을 그대로 유지하게 돼요. 그 전역 변수처럼 꼭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계속 그 값이. 그래서 이 프로그램 전체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특성은 이제 꼭 전역 변수처럼 생명 주기는 전역 변수처럼 동작합니다. 즉 프로그램이 스타트해서 끝날 때까지 동작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스태틱에 아까 글로벌 변수 앞에 스태틱을 붙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외부에서 전혀 보이지 않게끔 가려줘서 그 파일 내부에서만 쓸 수 있고 외부에서는 바인딩 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의미였죠. 전혀 다른 의미였죠. 자, 근데 스태틱 감수 앞에다 스태틱을 붙여도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스태틱 앞에 함수 앞에 스태틱을 붙여도 그 똑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전역 변수 앞 지역 전역 변수 앞에 스태틱을 붙이는 거랑 동일한 의미라고 했어요. 즉 그 함수 앞에 스태틱을 붙이게 되면은 다른 파일에서 이 함수를 갖다 쓸 수가 없어요. 즉 예를 들어서 그 메인 함수에서 이 f1 함수는 앞에다 스태틱을 붙여줬죠. 근데 f2는 스태틱이 없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스태틱이라는 함수, 스태틱이 붙었기 때문에 요 서브.c하고 main.c 두 개의 파일에 두 개의 함수가 선언되어 있는데 한 함수에는 스태틱을 붙였고 한 함수에는 스태틱이 없어요. 자, 그러면 외부에서 F2는 보여요. F2가 있구나라는 걸. 그래서 익스턴을 붙여갖고 이렇게 F2는 바인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F1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익스턴 보이드 F1 이렇게 익스턴 보이드 F1 이게 선언하면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이거는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왜? 스태틱이 붙었기 때문에 sub.c라는 함수 이 파일 내에서만 쓸 수 있어요. 즉 F2에서는 F1을 호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F1 호출해도 상관없어요. 호출할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그러나 외부에서는 이 F1을 호출 못해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쓰려면은 이 내부에 있는 이 F1을 호출해 가지고 여기다 익스턴을 안 붙여주면 되죠. 스태틱을 안 붙여주죠. 그럼 여기서 익스턴 해갖고 F2를 통해서 F1을 호출할 수는 있어도 익스턴을 붙여서 직접 F1을 호출할 수는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스태틱이 붙은 함수는 그 파일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인딩 시키는 거는 이 다중 소스 파일, 좀 아까 그 헤더 파일 하면서 다중 파일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인클루드 파일들을 헤더 파일로 만들어서 다중 소스에서 다 같이 인클루드 시키면 편하게 쓸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예를 들은 것처럼, 이런 이 다중 소스 파일을 만들 때 어떤 변수를 일일이 똑같은 변수를 하나 x란 요 서브 1 요 파일에서 요 파일 여기 a고 여기 파일 b. 이게 a.c, b.c, c.c, 이게 d.c다 이러면은 이 c.c에 int x는 1 하고 글로벌 변수를 하나 선언해주고, 나머지 a.c, b.c, d.c에서는 이 x라는 것을 서로 공유한다는 얘기죠. 메모리에다가 x라는 변수 하나 갖다 놓고, 얘가 이제 메모리에 잡아놓고 얘도 이걸 갖다 쓰고 얘도 이걸 갖다 쓰고 얘도 이걸 갖다 쓰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int x가 내가 선언한 게 아니고 외부 파일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extern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선언해버리면은 이 x를 여기서 다 갖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에 선언한 x는 1은 이렇게 됐을 경우 d.c에서도 x를 갖다 쓸 수 있고 여기서도 x를 갖다 쓸 수 있고 여기서도 x를 갖다 쓸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공유 변수를, 여러 개의 파일이 공유하는 변수를 만들고자 할 땐 이렇게 익스턴 가지고 바인딩을 시켜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저장 유형 지정자를 정리를 해보면은 이 오토라는 게 있었고, 레지스터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태틱, 그 다음에 익스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오토는 로컬로만, 지역 변수에서만 쓰죠. 생존 시간은 그 블럭 시작해서 블럭 끝날 때까지였고, 레지스터도 똑같습니다. 함수 내부에 선언되고, 그 범위나 스코프나 생존 시간은 그 블록 내부고, 블록 스타트에서 블록 끝날 때까지예요. 자, 근데 정적, 이제 이 스태틱 로컬이죠. 정적이면서 그러니까 지역 변수에 이제 플러스 이제 지역 변수한 거죠. 스태틱에다 지역 변수에 스태틱을 붙이면 그 로컬 변수니까 함수 내부에 정의를 하는 거예요. 함수 블록 내부에 선언되는데 그 유효 범위는 그 함수 블록 내부입니다. 내부에서 읽고 쓰고 할 수 있지만 생존 시간은 그 프로그램 전체가 스타트해서 끝날 때까지, 전역 변수와 똑같아요. 전역 변수도 그 프로그램 스타트해서 끝날 때까지, 이제 프로그램 시작해서 엔드까지 가 인 건데 연구라고 적어놨는데, 그래서 이 지역 변수에 스태틱을 붙이면 범위는, 스코프는 그 지역 변수와 같지만 라이프 타임은 전역 변수와 똑같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역 변수 그냥 아무것도 안 붙이고 선언하면 그냥 보통 이제 함수 블록 외부에 선언돼야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전역 변수는 모든 소스 파일에서 다 쓸 수 있어요. 단 다른 선언하지 않은 다른 파일에서는 뭘 붙인다? 익스턴을 붙여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생존 기간은, 생존 라이프 타임은 프로그램 스타트에서 끝날 때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적 전역은 스태틱 플러스 그 전역 변수죠. 전역 변수에다 스태틱을 붙이면은 이거는 선언 함수 외부에 선언하는 거예요. 함수 블록 외부에 선언하고 그 유효 범위는 그 파일 내부에서만 액세스 가능하다. 그 파일 내부에서만, 요거는 함수에다 붙여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그 파일 내부에만 액세스 가능하고 그 파일 스타트에서 끝날 때까지, 그 파일의 프로그램이 스타트에서 끝날 때까지 그 라이프 타임은 존재한다. 그 다음에 익스턴을 붙이는 케이스는 이 익스턴 선언도 함수 외부에 이제 선언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 익스턴은 모든 소스 파일이 다 쓸 수 있게 돼 있죠. 모든 소스 파일이 다 이제 익스턴 써가지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익스턴을 붙일 수 있는 것은 이제 전역 변수일 경우, 스태틱이 붙은 건 익스턴을 붙일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많은 함수에서 공유되어야 하는 변수라면은 외부 참조 변수를 가지고 사용해라. 한쪽에서는 선언을 해주고 한쪽에서는 전역으로 선언을 해주고, 전역 선언하고 나머지는 다 외부 참조를 선언하면은 공유 변수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변수 값이 함수 호출이 끝나도 그 값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은
로컬 변수 앞에다가 스태틱을 붙여서 써라 이런 거죠. 뭐 요거는 그런 거. 문제인지 알겠죠? 요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여기 이제 그 unsigned random i integer random f 이건 실수 랜덤 값을 불러댄 함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함수 원형을 썼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메인 뒤에 있겠다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메인 뒤에 그 함수가 선언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얘는 그 main.c라는 함수고 또 하나 함수는 random.c라는 함수를 random.c라는 파일을 두 개 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다중 소스 파일을 만든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그리고 call count라는 변수는 unsigned 타입인데 extern 붙여놨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main.c라는 파일에 선언이 안 돼 있는데 다른 파일에 선언돼 있으니까 그걸 갖다 써라. 즉 random.c에 이게 선언됐을 거예요. random.c에 보면은 call count가 이렇게 선언돼 있죠. 그리고 전역 변수로 선언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seed 값은 요 random.c에서만 쓰지 다른 데서는 seed 값 절대 가져가지 마라. 이건 쓰면 안 된다. 이래서 얘는 스태틱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태틱은 random.c에 있지만 요 main.c라는 파일에서 extern 붙여갖고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메인 함수에서 뭐 int i를 register 타입 선언했고 저장료. 그래서 random i라는 함수를 호출했어요. 요 random i라는 함수가 여기서 이제 random i 함수가 이제 이 외부에 있다, 이제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unsigned를 이렇게 붙였는데 요 앞에다가 extern 이렇게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extern 요거 떼도 상관없는데 외부에 있다. 그러나 가능하면 extern 붙여주는 게 좋아요. 즉 extern unsigned random i void. 그다음에 extern double random f void. 이제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즉 내가 쓰는 함수가 아니고 요 randomc에 있는 함수죠. 이렇게 이거를 갖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요 randomc라는 함수 요거를 다 갖다 쓰니까 외부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갖다 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호출한 횟수를 이제 세는 건데, 그래서 i는 0부터 9까지 해서 random i를 한번 부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newline하고 또 그다음 또 9번 해서 random f를 호출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면은 랜덤이라 i라는 함수는 무슨 짓을 하냐면은 seed 값을 처음에 17로 정의를 내렸죠. 여기 17로. 그리고 멀트 값은 25173, 인크는 13849, 모드는 6536.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시드를 구하는 함수를 구했는데 이렇게 구했어요. 여기 이제 시드 구하는 함수입니다. 이게 항상 바뀌어줘야 돼요. 근데 이걸 보면은 멀티값 고정돼 있죠. 그리고 시드 값도 고정돼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잉크 값도 고정돼 있죠. 모두 이러면은 이 시드 값을 이래 놓으면은 시드 함수가 고정돼 버리죠. 값이 바뀌는 경우가 없죠. 왜냐면 이것도 고정됐고 이것도 고정된 값이고 요 시드도 그리고 이것도 다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시드를 여기서 만들어서 주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랜덤 f에서 시드를 구할 때는 똑같은 함수를 똑같은 시드 함수를 썼죠. 그러나 이제 이런 거 쓰지 말고 가능하면은 그 타임 함수를 불러서 쓰라고 그랬죠. 시드를 구할 때. 왜냐하면 계속 변하는 값을 넣어줘야만 호출할 때마다 그 다른 주의 형태로 랜덤 넘버를 제너레이트 해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드 값 주고 콜 카운트를 하나 증가시키죠. 이 콜 카운트가 0이었으니까 이 1로 증가시킬 거예요. 그래서 시드를 리턴 시킨다. 그러면 이제 시드 값이 이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거 계산해 보면 되겠죠. 리턴 시키고 랜덤 f는 똑같은 시드고 콜 카운트를 증가시키고 얘는 뭘 했냐면 시드를 모두로 나눴죠. 65536으로 나눠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더블로 했기 때문에 실수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0에서 1.0 사이에 그 랜덤 넘버를 실수화시켜서 찍어줍니다. 반환해주죠. 찍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환해주면은
요 값을 찍어 버리는 거죠. 요것도 이제 이건 실수화된 거 찍기 때문에 이거는 0에서 1.0 찍을 거고 얘는 0에서 655, 35 요 사이 값을 찍을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호출해서 부르면은 각각 10번씩 이렇게 10번씩 호출했죠. 얘도 10번 호출, 얘도 10번 호출하고 중간에 뉴라인 한번 줬으니까 여기서 보면은 4, 2, 셋, 넷 정수로 해서 랜덤 넘버를 650, 0부터 655, 35 사이에 10개를 찍고 그 뉴라인 가고 그 다음에 0.0에서 1.0 사이에서 요런 값, 10값을 찍죠. 10값을 찍어서 함수가 호출안에서는 20번 호출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이 시드 값이 얼마인지는 계산해 보세요. 이 시드를 가지고 시드를 이제 리턴 해주고 얘는 시드 값을 랜덤 넘버를 만들어내는 거를 이게 함수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랜덤 함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함수를 여러분들 이제 랜드라는 걸 쓰죠. 그냥 그 C가 제공해 주는 거.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s랜드 해가지고 시드 만들어내는 거 타임 함수까지 원사인드 타임 해가지고 널 해가지고 이 시드 값 만들고 얘는 이제 직접 자기가 시드 값까지 만들고 이 랜드라는 함수를 지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랜드 함수입니다. 말하자면 이 랜드 함수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이 랜드 함수를 이제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거는 암호화라든지 이런 데 많이 써요. 근데 이제 C가 제공을 좀 갖다 쓰지 왜 뭐 굳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제 알겠죠?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제기 함수라는 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것도 주의 있게 듣기 바래요.